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텔레비전이나 주변에서 챗 GPT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나요?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일상에서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내 비서처럼 아주 잘 활용하려면 한 가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프롬프트, 다시 말해 질문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제는 효과적인 챗 GPT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10가지 핵심 공식과 함께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실제 사례들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설계도나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참고하는 레시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그냥 대충 막연하게 말하면 인공지능도 갈팡질팡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우리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지시 대신에 아주 명확한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의 구조를 딱 잡아주면 인공지능은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의 응답을 매번 일정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대화의 규칙이자 지름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RTF 공식인데요. 역할, 업무, 형식의 영어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지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테랑 마케터야, 혹은 건강 전문 의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역할을 정해주면 인공지능은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입니다. 인공지능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글을 써줘 라고 하기보다 신제품 비타민의 광고 문구를 만들어줘처럼 정확한 과업을 명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을 결과물을 어떤 모양으로 받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보기 편하게 번호를 매긴 목록으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 아래의 예시를 함께 보실까요? 너는 베테랑 마케터야. 신제품 비타민 광고 카피를 5개의 목록으로 작성해줘. 어떠신가요? 이렇게 역할, 업무, 형식을 갖춰서 질문하면 인공지능을 훨씬 더 유능한 비서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아주 유용한 코스타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비즈니스 소통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아주 똑똑한 방식인데요. 핵심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정하는 배경과 목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글을 쓸지 정하는 스타일과 어조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결과물을 받고 싶은지를 정하는 대상과 응답 결과 형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완벽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격려하는 어조를 담아 투자 유치 전략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분위기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변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훨씬 더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때 아주 유용한 라이즌이라는 대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마치 유능한 비서처럼 부리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너는 데이터 분석가야 라고 전문가의 역할을 딱 정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력 정보입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답을 내야 할지 재료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순서입니다. 일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차례대로 짚어주세요. 네 번째는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결과물이 보고서 형태인지 아니면 간단한 요약인지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제약 조건입니다. 전문 용어는 쓰지 말라거나 몇 줄 이내로 써달라는 식의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죠. 화면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매출표를 보고 요약과 원인 분석 순서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전문 용어는 빼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렇게만 하시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인공지능과 더 쉽고 즐겁게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얻어내는 방법인 로데스 전략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는 마치 사람에게 일을 시키듯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역할과 목적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단순히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전문가 누구누구다 하고 역할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그 목적에 딱 맞는 대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상세 내용과 예시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나 참고할 만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할지 단계별로 알려주면 답변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문장을 함께 보실까요? 단순히 세금 수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대신 회계사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법인세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특정 사례를 참고하라는 예시와 함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서대로 설명해달라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일러주었죠.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인 신분과 임무, 그리고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답을 얻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트라고 불리는 6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비서를 부리듯 명확하게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소설가나 선생님 같은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할 예시입니다. 셜록 홈즈 스타일처럼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추가 정보입니다. 비 오는 밤이라는 배경처럼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결과물의 종류입니다. 글자로 받을지 표로 받을지 형식을 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기타 강조 사항입니다. 꼭 반전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덧붙이는 겁니다. 화면 아래의 예시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소설가 캐릭터로 미스터리 도입부를 써달라고 하면서 셜록 홈즈 스타일과 비 오는 밤 배경을 추가하고 반전까지 포함해서 글로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하 원칙처럼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릴 때 아주 쉽고 빠르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태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영어로 태그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T는 태스크, 즉 과업입니다. 내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A는 액션, 수행입니다. 정해진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는 골, 바로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을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정해주는 것이죠. 이 태그 방법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아주 유용한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즉 과업인 T를 정해주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라는 수행 방법인 A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안에 읽을 수 있게 해줘 라고 최종 목표인 G를 덧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T, A, G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ERA라는 방법입니다. 일을 시킬 때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E는 기대입니다. 내가 받을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품질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대충 해달라고 하기보다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R은 역할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요리 전문가처럼 해달라거나 친절한 선생님처럼 말해달라고 역할을 지정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A는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시키는 단계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객이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를 정도의 높은 품질로 만들어 달라는 기대 사항을 넣고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초안을 뽑아달라는 행동 명령까지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기대와 역할, 행동 세 가지를 맞춰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인 케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 왼쪽을 보시면 컨텍스트와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설명하고 인공지능이 바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시키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리절트와 이그젬플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어떤 느낌으로 써달라는 식의 실제 사례나 형식을 예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팀원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야 라고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 위로의 메일을 써달라고 할 일을 시키죠. 여기에 생산성이 20% 오를 정도로 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처럼 써줘 라고 예시 스타일을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케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질문하시면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똑똑한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을 할 때 아주 유용한 BAB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B는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B는 비포입니다.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무엇이 답답한지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 A는 애프터입니다. 문제가 아주 기분 좋게 해결되어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 다시 말해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묻는 것이죠. 화면 아래의 예시를 함께 보실까요? 영어 점수가 안 올라서 고민이라는 현재 상황을 먼저 말하고 만점을 받고 싶다는 목표를 밝힌 뒤에
이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내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번에는 질문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APE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E, 3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A는 액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읽어봐가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줘와 같이 명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P는 퍼포즈, 즉 이 작업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임원 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라는 목적을 덧붙이면 상대방이나 인공지능이 그 용도에 딱 맞는 결과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요소인 E는 expectation으로 최종 결과물이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안에 핵심 지표 위주로 정리해줘와 같이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주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잘 갖춰서 질문하면 소통의 실수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어느덧 강연의 마지막 순서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멋진 사진과 그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드리는 출처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읽을 때 지은이를 확인하듯이 발표 자료에 쓰인 이미지들도 각각 만든 분들의 소중한 저작권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적힌 정보는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푸른 신경망 이미지를 제공해 준 곳이고요. 아래쪽은 목표와 성공을 의미하는 다트판 이미지를 가져온 곳의 주소입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자료를 만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